3차 공판이 돼서야 그 뻔뻔스러운 낯짝을 볼 수가 있었죠. 이번에 보니까 그 윤석열이 공판에 그 포토라인에 결국 서긴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날 감히 포토라인에 세워 이런 단단히 화가 난 모습도 비춰지기도 했어요. 다른 뭐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중요한 건 취재진이 그 계엄 사과에 대한 의향이 있냐라는 걸 물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어가던 저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더 큰 분노를 할 수밖에 없었죠. 대단히 좀 국민에 대한 모욕적인 그런 어떤 자세였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들 일단은 저 자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장면. 저는 뭐 어제 이제 저게 이제 서관 입구일 텐데 저쪽으로 이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죠. 저게 이제 찍힌 건데 사실은 뭐 기자들이 근접해서 물어볼 기회도 박탈당할 정도로 아주 경호를 또 강하게 해서 사실상 뭐 사진 몇 장 찍은 거 외에는 큰 의미는 없었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심지어 경호원한테 끌려 나갔잖아요, 기자가.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윤석열 씨의 저 표정이나 뭐 여러 가지 긴장한 모습들을 보면은 상당히 본인이 좀 모멸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같습니다만은 본인이 국민들에게 끼친 해악과 국민들에게 끼친 피해에 비추어 보면 지금 본인이 당한다고 느끼는 그 모멸감은 정말 조족지혈과 같다. 정말 세 발의 피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저렇게 지금 윤석열의 공판 때마다 이렇게 카메라가 가는 것도 좀 매우 저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바로 전파당기. 바로 저는 재구속이 돼서 구속 수사와 구속 재판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그 오상배 대위였지 않습니까? 오상배 대위 이진우 사령관의 부관. 오상배 대위면 나이가 이제 30 전후 됐겠죠. 이분이 어떤 이유로 그 진실을 이야기할 의무나 책임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거짓말을 많이 시키니까 그 당시 있었던 상황을 생생하게 정언했던 것. 그렇죠. 저는 통화 녹음이 나온 것만큼이나 이 오 대위가 했던 발언이 갖고 있는 파괴력은 너무너무 컸다. 맞습니다. 윤석열이 새빨간 거짓말을 했는데 자, 4명이 들어가서 한 명씩 끌어내라고 하니까 이진우가 대답을 뭐 이렇게 대답 못할 때 총을 쏴서라도 가서 하라고 한 것. 그 문을 부수고 마지막에 더 충격적인 건 뭡니까? 결국 두 번, 세 번 계엄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자, 지금 윤석열의 변호인이 자, 이 사람이 혹시 이 청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기억력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하는 이 폭력적 행위 있지 않습니까? 용서할 수 없다. 윤석열이 들어갈 때 저런 모습을 보인 것, 지가 당당하다, 나 억울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저는 윤석열을 지지했거나 지금도 김문수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묻고 싶은 이야기는 대선 전후의 과정에서 공천 개입했던 것, 국정농단이 양평 게이트를 비롯해서 여러 사안들이 그대로 드러난 것, 그 다음에 차상면 관련된 일, 그리고 내란을 일으키면서 동원하려고 했던 수없이 많은 수단들에 대해서 정말로 그 사람들이 눈을 감고 있으면 대한민국은 절대로 한 발 앞으로 못 나간다. 보수는 집권할 일은 아예 안 생긴다. 이 문제를 명백한 불법 행위 그리고 내란 행위로 규정해야 보수가 재탄생할 수 있지. 저렇게 국민들 앞에서 떳떳하게 나오는 모습 그리고 그 일개 30대 전후의 30살 전후의 대위가 정언하는 것조차도 폭력적인 방법으로 윤석열의 변호인이 저렇게 비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용서할 수 없다. 저는 그 하나하나를 담아서 이번 투표장에서 어떤 식으로든 법적 처벌은 물론이고 저는 국민적 단죄나 응징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폭력적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변호인들조차도 그 추가 증언을 하는 사람한테 청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나 저도 납득하기 어려웠던 아니 그때는 이야기였는데 증인이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변호인은 어떡해요? 그러면 뇌가 정상입니까? 라고 역으로 물어봐야죠. 아니 내 청력을 의심할 정도면은 그대는 뇌가 정상이냐. 그 자리에서 저는 바로 맞받아 쳤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식 모멸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그나마 군에서 30살 전후의 저런 이제 대위 정도 되는 장교가 양심적으로 선언을 해주고 하는 것이 여전히 대한민국은 살아있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지만 저 사람들을 우리가 지켜세우고 잘한다고 박수치고 불법적인 요소, 미법적인 요소를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야 하는 또 숙제가 기성세대에 생겨 있고 그런 면에서 윤석열의 태도는 실제 저는 이제 분노를 좀 느끼는 정도인데 진짜 너무하다. 본인이 저질렀던 그 불법적 행위를 완전히 다 덮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서 마치 자기가 전사가 되어 있는 것처럼 하는 저 모습은
예.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역겹다 이런 생각까지. 예, 역겹다. 아주 속 시원한 발언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들으면서 이게 속 시원하게 긁어주니까 저도 이제 방송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푸는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거는 이런 속 시원한 발언 듣고 계신 여러분 좋아요가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응원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도 스트레스가 풀리셨다면 꼭 좀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수가 1,800개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5,000명이 넘어가시는데 1,800개라니 많이 아쉽습니다. 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윤석열의 이 내란 재판에 있어서 사실 또 가장 또 빠질 수 없는 거는 부장판사 직위원에 대한 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향후 있을 이 내란 재판에 있어서 모두 비공개로 진행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들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번에도 보게 되면 결국 그 포토라인에 세우긴 했습니다만은 그 재판정 안에서의 영상 촬영은 또 금했잖아요. 두 번이나 연속으로 영상 촬영을 허용했던 경우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영상 촬영을 금했는데, 이것 때문에 더욱이 좀 앞으로 향후 재판에 대한 것까지 같이 깜깜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들 보십니까? 아니 근데 비공개 재판이라는 거는 그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예.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고요. 우리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고, 이제 생중계를 하느냐 마느냐는 좀 별개의 문제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뭐 언론인들이든지 또 국민들의 감시가 늘상 있기 때문에 재판을 아예 비공개로 해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고요. 만약에 직위원 재판장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이례적이고 아직 이례적인 걸 넘어서서 거의 불법이 의심되는 수준의 지금 판단들을 여러 차례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뭐 법원 내부에서의 징계라든지 아니면 공수처에 의한 직위원 부장에 대한 저는 강제 수사까지도 저는 검토를 해볼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재판이고 나라의 운명이 달린 재판인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직위원 재판장이 본인의 어떤 사심을 가지고서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뭐 용서받지 못할 행위가 되니까요. 저는 끝까지 우리 국민들이 감시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저는 수반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사실 그 직위원 부장판사가 그 주변인들의 말에 따르게 되면 상당히 좀 이 여론의 부담감, 압박을 느끼고 있다라는 얘기도 좀 들려오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이제 들었는데 요즘 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분도 예. 멘탈이 뭐 어쨌든 뭐 독립기관의 재판부로서 이제 저렇게 하는 것 도무지 이제 이해할 수 없는데, 지금 현재는 본인의 권한 하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비판과 비난을 이렇게 쏟아내는 거 외에는 지금 할 게 없으니까 답답하긴 한데, 어저께 재판을 이제 비공개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본인이 이제 결정해서 비공개로 하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미 그 공수처에 지금 고발도 여러 건이 그렇죠. 돼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그 직위에 맞는 결정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그대로 이제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재판부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편향성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도 꼭 기억했다가 뭔가 우리가 이제 추가적인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직위원 얘기는 뭐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그 윤석열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 현재 그 윤석열에 대한 재구속을 해야 된다라는 그 분노 여론들이 지금 계속 또 모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최근에 보면 이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 그러니까 사실상 그 호소글을 남긴 것에 있어서도 분노가 좀 모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쨌든 파면돼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수괴인자가, 그러니까 조기 대선을 만드는 당사자가 이 대선에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역겹다, 그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 이런 평가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탈옥한 지 지금 일자로 따져보면 67일째란 말이에요.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재구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재구속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뭐 재구속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직위원 부장판사가 지금 예.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절차로서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까지 해온 태도를 미루어 보면 안 하겠죠. 석방을 위해서 구속 취소 인용 결정까지 내준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재구속을 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정권이 바뀌고 나면 윤석열에 대한 다른 별건의 수사들이 지금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쌓여 있습니다. 예. 뭐 공천 개입부터 해서 뭐 최혜병 수사 외압부터 뭐 양평 논란, 명품백, 뭐 어마어마한 지금 수사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면 당연히 논리 필연적으로 구속 수사로서 예. 이제 수사 단계에서 또 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속이 되지 않을까, 저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많은 문제점들을 결국 국민들이 이제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선거 시기여서 국민들의 관심이 아무래도 선거 쪽으로 더 쏠리긴 하겠습니다만 이 선거 이후에 이른바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시행될 때 국민적 공감도가 아주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한 건 한 건 사안별로 보면 정말 이 분통이 터지긴 하지만 빨리 시간만 갔으면 대선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